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우경 기자입니다. 2012년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역시 가장 큰 일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수부 검사가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뇌물로 챙겼습니다. 초짜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그것도 검찰청사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중수부장과 치고받더니 먼저 나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를 되짚어보겠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검찰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초동에서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김태규 기자를 모셨습니다. 김 기자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법조팀의 김태규 기자입니다. 우리 김 기자님 몇 년이나 출입하셨죠? 지금 5년 8개월 출입했고요. 네. 법조계 5년 8개월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5년 8개월이면 한겨레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 중에 한 분이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되돌아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시간상으로 민간인 사찰 재수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10년, 그러니까 김종익 씨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이 이제 PD 수첩이나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다음에 네. 그 불법 사찰을 시킨 윗선이 누구냐, 2010년에 이미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이제 꼬리 자르기가 되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가 않았죠. 근데 네. 당시에 꼬리 자르기의 희생자였던 장진수 주무관, 6급 주무관이 사실은 이게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범죄를 다 저질렀다, 이런 폭로를 했고, 2012년 3월, 2월, 3월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결국은 검찰이 다시 재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마지못해 이제 이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에 떠밀려서 한 측면도 있었지만 검찰은 당시에 사직생의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결국 장진수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관봉 5천만 원의 출처라든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민간인 사찰 그리고 증거인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재수사도 사실상 실패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김광준 검사 사건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1월 초에 터져 나온 사건인데, 김광준 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을 지냈습니다. 보통 이제 특수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정부패 수사를 하는, 거악과 맞서는 어떤 검찰 조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서울중앙지검, 그것도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을 한 사람이 기업으로부터 내사무마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경찰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더더욱 이제 수치스러웠던 일은 뭐냐면 이게 자체 감찰로 확인된 게 아니라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밝혀졌고, 검찰이 고육지책으로 이제 특임 검사라는 걸 내세워서 사건을 자기네가 이제 중간에 가로챈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챘다는 이제 비판까지 받았고, 이래저래 검찰로서는 어떤 그 경찰과의 그 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면을 설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 결국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면 또 이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공수처 부분까지 논의가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보도가 아마 SBS 저녁 보도였죠. 우연히도 제가 그 시간에 검찰 고위 간부하고 저녁을 먹던 자리였는데, 그게 SBS에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 검찰 간부가 식사를 못 하더라고요. 말을 잇지를 못하고. 그런데 검사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은 아니지만 여하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렇게 돈을
받았던 겁니까? 본인 이제 변소는 아내가 뭐 암 투병 중이었고 네. 그리고 뭐 전세금 마련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선의로 그러니까 사건과는 관련 없이 그렇게 이제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예전부터 이렇게 좀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금 조심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다. 좀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자기를 경계하고 몸가짐을 다듬는 그런 검사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군요. 특수부 네. 검사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좀 거리가 네. 멀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그게 끝인가 했더니 더 쇼킹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네, 전재몽 이름도 좀 특이한 검사인데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김광준 사건이 이제 마무리 돼갈 즈음에 대검 감찰로 이 사건 이제 진정이 됐고 이 사건 피의자였던 여성 피의자가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가 됐고 그 과정에서 전 검사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뭐 이제 이런 사건이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에서는 자체 감찰에 착수를 했고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검사실에서 한 차례 그리고 그 뒤에 여관으로 불러내서 두 차례 총 세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은 그 뒤로 그 여성 피의자의 사진 유출 사건으로까지 번졌는데 처음에는 검사가 유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검사까지는 아니고 수사관들이 유출한 거다. 이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거죠? 일단 검찰에서는 그런 식으로 경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아, 경찰에 그렇게 자료를 넘긴 겁니까? 네. 네, 이런 막장 드라마, 또 피의자와의 성관계라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평검사나 부장검사 수준에서 그치는가 했더니 나중에 이게 검찰총장으로까지 번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두 사건만으로도 이게 검찰 조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퇴론이 소수론으로 이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소수론으로. 근데 11월 22일에 그 최태원 SK 회장이 회사 돈을 전용을 해서 그 선물 투자를 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 그 사건이 이제 결심 공판이 벌어졌는데요. 검찰이 1시간 40분 동안 최태원 회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질타를 해놓고 구형량을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그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 300억 이상의 그 횡령 배임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 형량이 5년에서 8년이고요. 감경을 했을 때 4년에서 7년, 그리고 가중을 했을 때 7년에서 11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에게 법원으로서 가장 무겁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이 11년이고 가장 가볍게 내릴 수 있는 형이 4년이었는데 검찰은 그러니까 기소를 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면서 징역 4년밖에 구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상대 총장이 수사팀에 4년을 구형을 해라. 그랬죠. 직접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을 됐고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 김태규 기자의 특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지금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저희 법조팀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한상대 총장이 4년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특종한 것. 그게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또 계기로 작용했다고 들었는데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이나 뭐 전 검사 사건이나 이거는 개인 검사의 일탈로 이제 뭐 치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장에게 책임을 묻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사건은 그냥 개인들의 돌출적인 사건으로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총장이 그것도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상대 총장과 최태원 회장은 테니스 친구로 상당히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이고요. 그렇죠.
근데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맨 게 아니라 이건 거의 오얏을 따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됐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사퇴론까지 나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상대 총장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내가지고 자신은 이제 좀 개혁 자신에게 돌아온 화살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한번 되받아치겠다 이런 거군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K 이 봐주기 구형 기사를 쓴 게 11월 24일인가 그 월요일이었고 네. 25일인가 그랬습니다. 그 월요일이었고 일요일에 대검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한상대 총장이 중수부를 폐지하겠다. 우리 보도 나가기 직전이었군요. 전날입니다. 전날. 네, 바로 전날이군요. 예, 네. 중수부 폐지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 이제 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위기 상황이 뭐 개인 행동, 뭐 돌출 행동, 뭐 이런 것이 중수부의 뭐 폐지와는 무관하다. 본질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거는 네. 어차피 지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중수부 폐지나 이런 건 결정할 거지. 우리가 지금 나서서 이걸 내놓을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이제 막 하던 상황이었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저희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나간 거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상대 총장은 그러면 중수부를 비롯한 특수부 라인이 나를 찍어내기 위해서 한겨레에 이 기사를 흘린 거다.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상대 총장이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상대 총장은 이걸 일종의 하극상으로 받아들였군요. 은밀하게 이제 언론을 이용해서 자기를 공격을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성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물론 특수부 검사 전체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왜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화살을 돌린 거죠? 그 이전에 이제 한상대 총장이 기자들과 뭐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 전주에 중수부 폐지를 잠깐 이제 언급한 적이 있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최재경 중수부장이 총장한테 이제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즈음에 아마 사표를 쓴 걸로 사의를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경 중수부장은 그 뒤로 총장한테 보고도 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이가 틀어진 그 중수부 폐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사이가 틀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11월 28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기사 쓴 게 26일 월요일이고 28일 수요일에 특임검사팀 그러니까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하던 특임검사가 수사 결과를 보고를 하러 한상대 총장을 이제 찾아왔고요.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면서 최재경 부장과 김광준 검사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근데 그 보고의 취지가 최재경 중수부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했다. 뭐 이게 아니었고 뭐 친구로서 충분히 이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공개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겠다. 다행히 공개가 안 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래도 총장님은 알고 계시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제 한상대 총장이 바로 대검 감찰본부에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더욱더 이제 이례적이었던 건 뭐냐면 감찰이라는 거는 보통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그 감찰 결과를 이제 특히 검찰 내에서의 감찰은 더 그렇죠. 감찰 결과도 본인한테 통지하거나 이건 밖으로 공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상대 총장이 대검 감찰본부장한테 저녁 6시 20분에 기자실에 내려가서 이 사실을 브리핑해라.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한다는 사실을 브리핑해라.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 원래 내려오겠다는 시간 6시 20분이었는데 아마 실제로 내려오는 건 20분 뒤였는데요. 그 20분 동안 대검 간부들이 한상대 총장을 말리고 이건 만약에 감찰하시더라도 은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리고 그랬는데 한상대 총장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은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공개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여튼 그렇게 한 1년 동안 검찰 내에서 막장 드라마가 쓰여졌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됐으면 훨씬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 후보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검찰의 손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을 보면 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공수처. 네. 문재인 후보는 검찰이 가장 좀 껄끄럽게 생각했던 기소 독점주의가 이제 해체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껄끄럽게 생각했던 공수처 부분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박근혜 후보는 그 부분이 없었던 건데요. 그 부분을 빼고는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일단 특별감찰관제에 이은 상설특검을 도입을 하겠다. 특별감찰관제가 뭐냐면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감찰관이 뭐 대통령 친인척의 여러 이제 비리나 뭐 행태나 이런 거를 이제 스크린을 상시적으로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상설특검에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수부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양쪽 모두 공약을 했고 중수부 폐지는 또 이제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수부 폐지는 불가피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군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또 중요하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누구를 시킬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검찰총장 어떤 무슨 인사위원회를 거친 추천위회를 거친 검찰총장 인선을 제안한 걸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이미 지금 그 검찰 인사위원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뭐 3배수 정도로 추천을 하면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인선을 한다. 그건 이미 올해 아마 입법 예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한상대 총장 이후의 총장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선임을 하기로 인선을 하기로 이제 다 예정이 돼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인적 청산인데 검찰이 좀 안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적 청산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그렇고 그렇겠죠. 자기들 논리를 그래도 조금 전달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있다. 이제 그 채널이 뭐냐면 안대희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검찰이 뭐 검찰의 기본을 근간부터 흔드는 그런 큰 손질은 없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도하는 믿는 구석이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군요.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검찰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신설, 또 상설특검, 중수부 폐지 이런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권력이 아니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족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했던 정치검사들 이들의 목을 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보낼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정치검사들 집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승승장구하게 될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겸이었습니다.